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순욱입니다. 올해로 75살, 의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가쁘고 무릎이 꺾이는 듯한 아찔한 느낌이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매일 걷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하던 70대 어르신이 왜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75세에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 비결인 단 5가지의 간단한 운동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5가지 운동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낙상 걱정 없이 거뜬히 계단을 오르내리고 쑤시던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 50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제 환자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단 5분만 투자해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건강한 노년의 지름길로 떠나볼까요? 제가 진료하던 어느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집 근처 공원을 도셨죠. 걸음걸이는 또 어찌나 반듯하신지 다른 어르신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셨습니다. 허벅지 뼈, 정확히 말하면 대퇴부 골절이었고 결국 수술 후 몇 주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 난 걷기 운동 매일 한 게 자랑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걷기만 하다가 근육 없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의 소중한 관절은 상하고 균형 감각은 흔들리며 결국엔 저 어르신처럼 낙상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뼈는 한 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근육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경험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낙상은 노년층에서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외에도 균형을 잡고 위험한 순간에 몸을 보호하며 다양한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면서 확신하게 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를 중심으로 5가지 기본 운동을 더하는 것. 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헬스장도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작은 의지, 그리고 매일 5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평생 쓰는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계단도 가볍게 오르고 친구들과 외출도 자유롭게 하며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이 하체 근육이 급격히 빠지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몸은 모래성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8%씩 감소하며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 근육 손실은 근감소증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먼저 식탁 의자나 팔걸이가 없는 튼튼한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하시고요. 허리는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의자가 없다는 듯이 엉덩이로 뒤쪽 의자를 찾듯이 천천히 내려앉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예요. 쿵 하고 앉거나 휙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하셔야 합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말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뻐근하고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뻐근함이야말로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식탁 의자에서 딱 5번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운동 안 했더니 바로 티가 나네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근육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5번이 익숙해지면 10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5번씩 3세트로 늘려보세요. 며칠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에 힘이 붙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김영숙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을 거의 못 하셨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손주들이 놀러 와도 함께 앉아서 놀아줄 수 없어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시더니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도 거뜬히 앉았다 일어설 수 있어. 이제 허리도 덜 아프고 다리에 힘이 붙으니 외출도 즐거워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라,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프네 하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이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 있기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균형 감각을 살려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근육 못지않게 빠르게 퇴화되는 것이 바로 이 균형 감각이에요. 혹시 지금 한 발로 10초도 서 있기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중심 잡기 힘들어서 손잡이를 꽉 잡게 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릴 때도 불안불안하고 시장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약해진 균형 감각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균형 능력은 10년마다
20에서 3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낙상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며 특히 뇌졸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균형 능력 저하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처음엔 안전하게 벽 옆에서 시작하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벽을 짚을 수 있도록요. 혹은 식탁이나 의자 뒤에 서서 손으로 지지하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발을 살짝 들고 5초만 버텨보세요. 그 다음엔 10초로 늘려보시고요. 익숙해지면 이제 손을 떼고도 버텨보는 겁니다. 처음엔 휘청거릴 수 있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첫걸음을 떼듯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버스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도 중심을 딱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 이모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워낙 활발하셔서 등산도 자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60대 중반부터는 조금만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도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잦아져서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셨어요. 경로당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집에만 계시려 하셨죠. 자꾸 넘어질까봐 불안해서 외출이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불안해서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 발로 서 있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유했는데 한 달 만에 김 원장님, 이제 시장 가는 길이 하나도 안 불안해요. 눈 감고도 설 수 있겠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활동량도 늘고 얼굴에 활기가 넘치셨죠. 넘어지지 않는 몸, 그것은 곧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찾아 줄 겁니다. 세 번째는 상체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정말 쉽고 하고 나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깨와 목, 허리가 뻣뻣해져서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TV를 보실 때 또는 식사 후에 잠깐씩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 혹은 가사 노동으로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많았던 분들께 이 스트레칭은 마치 단비와 같습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곧게 펴세요. 마치 정수리가 하늘로 쭉 뽑히는 느낌으로요. 양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이때 어깨나 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복부를 살짝 비튼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세요. 시선은 돌리는 방향의 어깨의 너머를 바라보시고요. 그 상태로 10초를 유지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이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리고 10초를 유지합니다. 마치 비틀어진 수건에 물기를 짜내듯이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각 방향으로 5번씩 반복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동작은 목과 허리, 등과 어깨까지 우리 몸의 중심부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뻣뻣했던 몸이 유연해지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어깨 결림도 한결 나아질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정민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김 원장, 이놈의 어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라며 고통을 호소하셨죠. 밤새 뒤척이느라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을 드는 것조차 힘드셨다고 해요. 옷을 입는 것도 머리를 빗는 것도 불편하셨죠. 제가 이 상체 비틀기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유했는데 한 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50년 만에 통증 없이 잠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팔도 번쩍 들어 올려져요. 이제 혼자서도 옷을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어르신의 그 행복해 하시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세요. 몸이 유연해지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진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혹은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갈 때 너무 아쉬우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무릎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자리 걷기는 일반 걷기 운동과 유사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제공하며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 기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릎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행진하듯이요. 손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처음엔 하루 1분만 해보세요. 괜찮다면 5분으로 늘려보시고요. 점차적으로 10분, 15분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심장 박동수를 부드럽게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 몸은 쉽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힘들다 하셨을 텐데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하면 숨이 덜 차고 피로도 덜 느껴질 겁니다. 72세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숨이 금방 차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마트 가는 길도 헉헉대셨죠. 운동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뭘 할 수가 없어라며 좌절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5분씩 제자리 걷기를 권해드렸는데 몇 주 뒤에는 김 원장님,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요. 땀도 좀 나고 개운해요. 숨도 안 차요. 라고 하시더군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꾸준함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마치 봄날 새싹이 돋아나듯 활력이 넘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이건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최전선에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정맥류나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운동은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서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까치발을 서듯이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립니다. 중요한 건 발 뒤꿈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살짝 닿는 정도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 보세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 빼는 것처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10번씩 2세트 정도만 해보세요. 점차 횟수와 세트를 늘려나가세요.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0대 이웃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산책도 포기하시고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매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죠. 다리도 자주 붓고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때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몇 주 뒤에는 김 원장님, 종아리에 힘이 생기니까 무릎이 덜 흔들리는 것 같고 확실히 걸을 때 덜 피곤해요. 이제는 집 앞 마트도 걸어 다니고 지하철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닐 만해요. 밤에 쥐나는 것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하고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다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올바르게 그리고 나에게 맞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모든 운동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또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딱 5분만 오늘 배운 5가지 운동 중 딱 한두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매일매일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어라, 오늘은 계단 오르내리는 게 가볍네. 오늘은 허리가 안 아프네? 그런 순간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7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침대 옆에서 이 5가지 운동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약도 없고 특별한 비법도 없어요. 다만 몸을 믿고 몸을 꾸준히 쓰는 것. 그것이 가장 정직한 건강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그리고 제 자신의 몸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삶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 아닐까요? 오늘 이 5가지 운동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나 운동 경험에 대한 댓글도 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